우리가 야식으로 많이 먹는 라면만 보더라도 봉지 뒷면에 조리 방법, 즉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는 물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끓이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며, 추가 재료는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음식에서의 레시피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레시피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제 뇌피셜이 아닌 현업 공정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음식에서의 레시피가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면 공정에서의 레시피는 칩을 잘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정에서의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TFT를 제조하는 공정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CMP나 세정같이 생략된 공정들도 많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막을 증착하고 포토 공정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틀을 만들고 엣지 공정에서 틀대로 깎아주고 스트립 공정에서 불필요해진 틀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레이어를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TFT를 만드는 과정은 적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개의 레이어를 적층하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공정들이 진행되는데 이 내용은 즉 각 공정별로 수천 번의 공정 조건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해서 공정별로 레시피를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공정을 딱 집어서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온의 조건에 기판을 노출시키는 열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보통 퍼니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공정은 수백 도의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긴 시간 고온에 기판을 노출시키면 제품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 퍼니스 공정에서의 레시피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몇 도의 온도로 가열할 것인지, 몇 시간 동안 가열할 것인지, 또한 공정 후반에 쿨링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마치 빵집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빵을 만들기 위해 오븐의 온도는 얼마나 높게 하며 몇 분 동안 조리를 진행할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퍼니스 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는 레시피를 짤 때 어떤 요소들을 고민하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토 공정인데요. 포토 공정은 크게 PR 코팅, 노광, 디벨롭의 순서대로 진행되죠. 중간에 SHP나 PEB 등의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분량상 생략했습니다. 포토 공정은 앞서 살펴본 퍼니스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세스 장비가 복합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므로 레시피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도 훨씬 다양하겠죠. 고려하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회사의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설명도 복잡해지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R을 코팅하는 스핀 코터의 경우 기판을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PR이 코팅되는 두께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노광 프로세스에서는 기판에 쏴주는 빛의 강도가 어떻느냐에 따라 PR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정확하게는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빛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될 텐데 이 부분은 추후 노광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롭, 즉 현상 프로세스에서는 화학적 방법을 통해 빛을 맞은 PR과 맞지 않은 PR을 구별해주는 작업이 시행되는데 이 화학적 반응을 컨트롤하기 위한 약액의 농도, 반응 시간 등을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드린 내용은 레시피를 짤 때 고려하는 내용 중에 일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에서의 레시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리에서 쓰이는 레시피조차도 대대손손 이어오는 맛집에서는 특급 비밀처럼 보안을 유지합니다. 맛을 내는 핵심 내용이 담긴 초고급 정보이기 때문이고 이 내용이 경쟁 식당에 유출된다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공정에서의 레시피도 이와 동일합니다. 공정에서의 레시피는
양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율을 높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노하우들이 담긴 비법입니다. 한마디로 칩을 만들기 위한 제조사의 기술력이 녹아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얻어낸 이 기술력을 중국이나 다른 회사에서 채간다면 제조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에 제조사들은 이 레시피 조건들의 보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한 임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지만 중국에서 이 사람을 모셔가려고 한다기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레시피나 기술력 유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뛰어난 공정 엔지니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율과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공정 엔지니어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측정값이나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불량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트렌드나 변동된 조건에 따른 결과물을 잘 분석해야 개선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내가 맡은 공정의 레시피를 바꿀 때 다른 공정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위 공정 엔지니어들이 본인들이 맡은 공정을 개선하고 조건을 변경하면서 수많은 다른 공정의 영향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토 공정에서 PR의 CD가 변하면 뒤에 엣지 공정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엔지니어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공정에서 내가 공정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품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공정 엔지니어, 품질 부서와 꼼꼼히 검토해야겠죠. 세 번째는 두 번째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베스트 레시피는 한두 번의 시도 만에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되신다면 공정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실험을 해보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품질 관련 부서에서는 레시피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썩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개선 평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컨펌해주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검토해준 내용에서 예상치 못한 불량 이슈가 생긴다면 같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칩이라는 게 본인이 맡은 단위 공정만 잘한다고 불량 없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연계되는 수많은 공정들과 같이 협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겪어보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데요. 이런 고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공정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실 텐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근성 있게 잘 해내실 것이라 믿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